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우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됐던 것이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K 컨텐츠였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을 또 본 넷플릭스, 간밤에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컨텐츠에 대해서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김세현 초록뱀그룹 부회장과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넷플릭스의 52주 최저가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11년 만에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컨텐츠주의 주가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컨텐츠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가입자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준 것도 있고 실제로 네. 1분기 때 가입자가 또 줄어드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콘텐츠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 넷플릭스가 투자를 줄인다고 해서 국내 제작사들은 그렇게 큰 타격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1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오징어 게임, DP,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그런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있었던 6개 작품 중에 3개가 비영어권, 즉 그중에서 2개가 이제 한국 드라마였었기 때문에 한국 오리지널 작품 그리고 한국 시장 중요성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사실 좀 안 좋긴 하더라도 국내 네. 제작사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저희 김세현 부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초록뱀 미디어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 펜트하우스 제작사로 유명하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 초록뱀 미디어 어떤 회사인지 부회장님께서 직접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는 지난 24년 동안 예. 드라마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2000년대에는 아실만한 작품이 올인, 불새, 거침없이 하이킥, 주몽 이런 작품들이 있었을 거고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대에는 뭐 W, 그다음 아람브라 궁전, 뭐 나의 아저씨, 또 오해영 이런 네. 작품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펜트하우스, 예. 별사고 또 요즘 방영하고 있는 나의 해방일지 어.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초록뱀 미디어가 최근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주식 병합 결정하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또 거래 정지가 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25일에 재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OTT 시장 급성장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입자 수는 감소를 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증가를 했잖아요. 네. 국내의 컨텐츠사로서 많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제작사들의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네. 과거에 KBS, MBC, SBS 공중파 3사만 있던 시절에서 예. 종편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OTT가 늘어나면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시장의 팽창에 맞추어서 저희만 하더라도 예.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1년에 2편에서 3편 정도의 네. 드라마를 제작해 오다가 작년에는 6편, 올해는 9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과거에는 다 그 채널로부터 편성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제작을 시작하는 이런 형태를 띠다가 요즘은 이런 마켓의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가 선 제작을 하고 되도록 IP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 제작하는 9편 중에도 네. 한 4편 정도는 IP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지 연구위원님께서는 혹시 초록뱀 미디어 커버를 하고 계신지 혹은 뭐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거에서 연장선으로 예. 우리가 IP를 확보하는 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개 가능하신 게 있으시다면 네. 어떤 작품일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네요. 네.
지금 거의 촬영은 마무리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 중에 예. 그 BTS 그룹의 세계관을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 제목은 예. 유스라고 하고요. 예. 혹시 BTS mem버도 출연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해보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또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BTS 세계관을 다룬 드라마가 아마 하반기 정도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 예. 그 작품은 하이브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보일 것 같고 그 외에도 그 펜트하우스로 유명한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 지금 기획 단계 그 촬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이현지 연구원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였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 이제 규제 완화예요. 그러면 이제 또 미디어 시장에서도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좀 촉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히 이제 미디어 전략 전담 기구죠. 이 미디어 설치위원회도 이제 설치를 하면서 토종 OTT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런 부분, 이 콘텐츠 쪽에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OTT 플랫폼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느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OTT 플랫폼들이 수급을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작사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작사도 분명 수급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경에 초록빛 미디어에서는 다른 미디어 그룹들과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하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시장의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드라마의 편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드라마 제작 커패시티를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제작사들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얼라이언스를 네. 통해서 그 제작 편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라는 거는 마치 그 항공사들 얼라이언스 우리 아는 뭐 예. 스타 얼라이언스, 예. 뭐 스카이팀 이런 것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인데 제작사들 중에는 작가를 보유하고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작이 어려운 제작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자금력이 풍부한 저희 초록뱀 미디어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제작사도 있어서 예.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제작사들이 작품을 선제작하고 IP를 홀드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네. 취지하에 서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NFT를 좀 활용하는 곳이 많아지죠. 이 콘텐츠 분야에서도 역시나 이 메타버스나 이 NFT 이용을 통해서 뭐 새로운 제작물 유통이 이제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좀 관련 성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위원님은? 네, 산업이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IP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콘텐츠 회사들은 이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찍어낼 만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 향후 전망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제작사들에서 NFT물 이런 발행물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작가, 배우, 감독, 제작사 등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네. 엔터사들과는 다르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드라마에서도 좀 주요 장면을 NFT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또 실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1월에 버킷 스튜디오와 공동 출자해서 또 메타커머스를 설립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메타커머스 예. 부분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NFT 쪽이라기보다는 커머스하고의 결합입니다. 예. 커머스와 예. 컨텐츠의 결합. 사실 커머스와 컨텐츠의 결합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네. 그런 시너지가 나는 사업군인데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굉장히 성공한 드라마에 어떤 제품을 노출했을 때 그 예. 제품이
굉장히 히트가 되는 드라마가 그렇죠. 히트하면서 맞아요. 같이 제품의 매출이 굉장히 성장하는 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선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제작해놓고 나중에 커머스가 붙으니까 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굉장히 어색한 PPL이 나온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작 환경이 바뀌면서 선제작을 많이 들어가고 IP 확보를 위한 선제작을 많이 하면서 커머스와 컨텐츠가 결합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예. 사전 기획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드라마를 만들기 전부터 어떤 제품을 어떤 장면에 어떻게 노출하겠다라는 거를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커머스와 컨텐츠, 우리가 흔히 미디어 커머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협력을 위해서 버켓 스튜디오와 저희가 공동 출자를 해서 그 메타 커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메타 커머스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 그걸 이어받아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상품을 그 노출됐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풀어내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 그걸 지금 열심히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들은 게 이제 또 추록뱀 미디어 쪽에서 이제 추록뱀호 NFT 쪽 네, 1호 네. 상품도 이제 출시한다고 들었어요. 뭐 이게 좀 어떤 건지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저희 추록뱀 미디어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뭐 신사업 좀 계획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라마 컨텐츠를 가지고 NFT를 만드는 게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갖고 NFT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 중이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저희가 자회사로 굉장히 큰 매니지먼트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 스카이 E&M과 푸크 엔터테인먼트라는 굉장히 큰 매니지먼트사, 아티스트 에이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 하나하나가 다 IP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소속 배우 중에 한 명을 그 모델로 하여 네. NFT를 만들고 그거를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아마 마켓에 선보이는 거는 아마 6월 중순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선보이는 곳은 국내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해외 마켓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저희 연예인을 이용한 뭐 예쁜 작품을 만들어서 팬들에게 소장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예. 저희가 어떤 그 초록뱀 월드, 초록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마 첫 스텝이 될 그런 것으로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곧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업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익성 다각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실적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OTT 시장이라든가 K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조사해봤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이 꼽은 콘텐츠가 좋은 OTT 플랫폼은 어느 곳이었는지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예상했듯이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 표를 받았습니다. 64%를 받았고요. 이어서 애플이 11%, 티빙이 10%, 웨이브가 8%, 디즈니가 7%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선호하는 OTT 콘텐츠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선호하는 OTT 콘텐츠로는 드라마가 39%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영화가 27%를 받았고요. 오리지널 시리즈가 16%, 영화가 27%, 드라마가 39%, 스포츠가 가장 낮은 6%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닮고 싶은 미디어 엔터주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 중간중간 순위가 바뀌기도 할 만큼 1위부터 3위까지는 큰 격차가 없었는데요. 1위는 플랫폼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미디어 콘텐츠가 30%, 엔터와 음반주가 27%를 받았고 영화 관련주가 8%, 광고와 마케팅 관련주가 가장 낮은 5%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또 서서히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지난해 영업이익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보자면은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 제작 편수가 늘었고요. 네. 예. 그게 물리적으로 많은 제작을 하다 보면 거기에다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IP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예. IP를 보유하면 각 제품 작품별 수익성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네.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만약에 잘 성공을 하면 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그 컨텐츠와 결합된 다른 인더스트리하고의 결합,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커머스와의 예.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NFT, 메타버스 쪽으로의 뉴 미디어 쪽하고의 결합,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의 예상으로는 작년보다 좀 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예. 거는 제가 확신이 있지만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네요. IP를 보유한 것도 그렇고 예. 신사업과 새로운 사업과 결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늘 것이다라는 거는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현지 연구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초록뱀 미디어를 비롯해서 콘텐츠주 최근에 좀 조정이 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주신 것처럼 네. 전방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게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좀 줄인다고 해서 이제 국내 제작사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드라마는 회당 100억 원이 넘어가는 제작비가 들어가는 대작들이 많은데 네. 한국은 이제서야 회당 30억 원에 들어선 되게 가성비가 좋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디즈니도 올해 공격적으로 좀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HBO Max라고 하는 또 플랫폼도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원하는 플랫폼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작사들은 특히나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엔터사들처럼 기업 하나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 같이 리레이팅 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특히나 제작사는 조금 종목별로 그 오르는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조금씩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대작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작품이 어떤 플랫폼에 팔렸는지 그리고 언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혹시 컨텐츠 쪽에서 탑픽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어떤 뭐 초록뱀 미디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다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네. 좋게 보는데요. 지금 2시부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실적은 제가 그 오면서 보느라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그냥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국내 대형 제작사가 먼저 앞을 트워주면 당연히 그 뒤에 소형사들, 중소형사들도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넷플릭스 말고 뭐 디즈니향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되게 작품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익 체력이 작년에 비해서 더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대형사를 시작으로 다른 중소형사들도 같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부회장님께도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뭐 신사업, 메타버스, 뭐 NFT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제작사들에게는 호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뭐 넷플릭스에 뭐 투자가 준다거나 넷플릭스의 실적이 줄었다거나 하는 것들의 영향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넷플릭스 이외에 많은 OTT들이 연이어서 지금 한국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제작사들은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지금 개발하고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획 특집은 이 초록뱀 미디어 또 나아가서 이 콘텐츠 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현 초록뱀 그룹 부회장 또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